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이 영상은 9월 16일 밤 11시에 녹화 시작합니다. 9월 16일 밤 11시에 녹화 시작하는데요. 17일 일요일날 오전에 올릴 텐데요. 이 영상은 95% 이상 그 안철수 지지자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솔직히 안철수가 많이 답답하죠. 과거부터 답답하고 현재도 답답하고. 그게 안철수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건데 정치라는 것은 투쟁의 역사예요. 투쟁의 역사. 안철수도 투쟁을 꽤 했죠. 근데 그 투쟁이라는 것이 남한테 양보를 하고 그냥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안철수를 재발견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차기 대선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양식을 갖추고 양심적인 그 리더가 부상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박근혜 시대 때부터 박근혜도 문재인도 대통령감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난 사람을 뽑자. 최악은 피하자 해서 박근혜를 뽑았고. 그죠? 박근혜를 뽑았는데 박근혜가 결국은 탄핵을 당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때부터 그 안철수가 박근혜 탄핵에 주동을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얘 누구죠? 이재명과 윤석열이의 대결할 적에 둘 다 너무나 심각한 놈이다. 중앙 정치의 경험은 하나도 없고, 그죠? 국정을 다뤄보지도 않았고, 정치의 중심에도 없던 변방 출신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보수 쪽에서는 문재인만 쫓아내자. 그리고 누구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면 문재인 5년을 치고 박근혜 이명박이 당했던 그 보수의 치욕적인 사건을 갚아주자. 그래서 그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간신히 0.7% 차이로 이기게 해놨더니 이건 뭐 문재인보다 더해. 형편무인 지경이야. 그 윤석열이 그 대통령을 갖고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대통령 모토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회복하겠다. 그건 문재인을 타켓으로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문재인 5년은 헌법 법률을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이 없던 시대였다. 회복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뭐 공정 상식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우리 양식까지 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헌법 법률을 가치 파괴는 윤석열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건 뭐 박근혜 플러스 문재인보다 더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파괴하는 놈이야. 그리고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다니죠. 전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놈이 그걸 하고 또 거기에 그냥 투쟁 단식하는 이재명이라는 놈하고 둘이 그냥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극도로 질렸어요. 그런데 내년 총선도 또 윤석열 이재명의 대결로 지금 갈 확률이 대단히 많으니 다음 대선은 요번엔 총선은 완벽하게 일단은 이재명의 민주당도 싫으나 국가의 중심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라는 놈이 윤석열이니 내년 그 총선은 무조건 윤석열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그걸 줄기차게 똑같은 논조로 방송합니다. 38 전당대 이후로. 38 전당대 전에 몇 개월은 윤석열 저거 애가 너무 무지해서 그래도 고고TV가 보수를 개혁해서 차기 재집권을 원했던 사람이니 그래도 윤석열 지지율을 작년 12월에 한 3개월 동안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얘는. 38 전당대회를 보면서 나경원 그거 참 어리숙하나. 나경원은 진짜 보수인데 그걸 밟아버리고, 응? 안철수는 지를, 쉽게 말해서 안철수는 국가 개국 공신의 일동 공신인데 그걸 밟아버리고, 그때 내가 그거부터 돌아버려가지고, 안 되겠다, 지금. 응? 따라서 내년에는, 차기 대선은 시작됐어요, 벌써. 차기 대선이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총선을 통해서, 총선 교도를 통해서 대선이 시작되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고, 그러면은 내년에, 차기 대선에, 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생각, 그래도 국민을 선동을 하나, 저렇게 악질적이고, 지네 가족만 해쳐먹고, 또, 이재명 같이 저런 막 지 형수한테, 또 지 가족만 위해서 가족까지 막 배반하는 놈, 또, 윤석열은 또 김건희하고 지 처가 일가 가족만, 챙기는 놈, 거기다가 또, 대한민국을 갖다가 도탄으로 빠뜨리는 놈들을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래, 합리적인 그 인사들이, 현재 보면은 대권 구도가에서, 오세훈, 안철수 뿐이 안 남았어요. 유승민까지. 근데 유승민은 너무, 강성 보수, 또 일반 보수 쪽에서라도, 너무 비토가 심해요.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가, 저도 사실 처음에 안철수가 국민의당 나올 적에, 그때, 지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지지하다가, 안철수가 그냥 민주당에 또 합류하고, 또 전라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극중을 하고, 또, 또 그냥 이상하게 정치를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멘토도 잃어버리고, 수족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국힘으로 갔는데, 국힘으로 갔으면은, 간 이유가 뭐예요? 국힘에 부도덕하고, 그죠? 부도덕하고 부패적이고, 지역 토화된 그 세력에 얹혀서, 그걸 지원하려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힘이 썩고, 비도덕적이고, 이제는 민주당보다 더 비윤리적이 됐어, 국힘이. 윤석열을 들임으로써.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아주, TK에 고착화된 토 세력으로 변했으면은, 그걸 고치려고 간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그렇죠? 전혀 원래 안철수의 경제 안보가는, 보수적이었다고. 근데, 이념도 아니지만은, 이념 지향적으로 가면은, 좀 진보층이 있죠. 왜? 약자를 보호하자, 북한과 평화를 하자, 또는, 상생하자, 그래서 안철수가 삼성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진보적이야. 그런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면은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정치를 출발할 때는 항상 비판적이어야 되니, 뜬금없이 박원순한테 그냥 양보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혼자 하려다가 안 되니까 국힘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은 국힘에서도 마지못해 받아준 거고, 그래서 현재는 국힘, 그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또는 민주당 진보층에서 조롱만 받고 있죠, 안철수가. 그렇죠. 조롱만 받고 있고, 또, 특히 이준석 애들 따라다니는 애들, 그 FN 코리아 팬코 들어가 보면은, 아직까지도 안철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안철수 조리돌림하고 조롱하는 게 걔네들 일이야. 그 FN 코리아 팬코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이 그냥 이준석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그냥 막, 비판적이거나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다 공격하는 게 그 이준석 지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2030 남자애들 철딱선이 없는 애들을 지지 세력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TV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치기 평론가들이 나오는 것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얼치기 평론가들이 나오는 것이 이게 뭐 국힘의 방법이 안 보여.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토양과 좌우 진보 보수를 따지면은 토양과 인적 자원에는 밑에 풀뿌리 인적 자원은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그들은 막 목표가 분명해요. 전두환, 박근혜, 박정희, 전두환 또 박근혜까지 그 반대파들이에요. 경제 성장을 반대한 파들 아니고 진보 이념이 확실해요, 걔네들은.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나 또는 사회가 어느 나라를 가든 선진국이 되든 양극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노무현 때 양극화의 시대를 열었고 문재인 때 초양극화를 시대를 열었고 또 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코로나 3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 아주 도탄에 빠졌다고 코로나 3년이 그걸 회복을 해주고 자영업자나 또는 청년층이나 또는 노년층을 코로나 3년 동안 제일 고통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의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양극화로 지금 돌입시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놈이 지금 윤석열이라는 놈이에요. 그런 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내년 총선의 심판부터. 그거를 이제 얼치기 평론가들이 이제 말을 하기를 그거를 민생 이렇게 말을 하죠. 경제. 근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이가 지금 모든 국가 동력을 제가 문재인을 칠 적에도 그랬죠. 주식이 국가 동력을 훼손하고 상실을 없애놓습니다. 윤석열은 더해요, 지금. 그래서 얼치기 평론가들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 얼치기 평론가 중에서도 박승민 같은 놈은 중도 보수 지향층을 갖고 있어요. 윤태곤이라는 놈도 그렇고. 근데 그놈 아들도 지금 혼방에 가서 막 혼돈에 빠져 있어. 맨날 킥거리는 말이 똑같아.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유승민은 그냥 매번 그냥 정책적인 걸 공격하죠.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놈은 뭐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장기술이 있고 말은 잘하고 그 사태 파악은 잘해요. 그러면은 젊은 애들이 그런 사태 파악까지 못하면 어떡해. 그러나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60, 70, 50대 가면은 사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면은 해결책을 내세우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은 그게 없어요.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평론가들이나 유튜브가 요새 그냥 수익 코인 막 구독자 올리기 위해서 그냥 이준석 그냥 다 출연시키고 유승민 다 출연시키고 이러고 있죠. 그게 앞으로 큰 대선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그럼 안철수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니 홍준표도 대구시장 홍준표도 툭 던지고 빠지고 툭 던지고 빠지고 가부를 분명히 할 적에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오세훈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윤석열의 정책을 지금 막 비유하고 들어가잖아요. 김건희 문제 비유하고 입 다물고 있고 윤석열 정책을 막 비유하고 요번에 그 교통카드 한 장으로 말이지 무제한 그 탑승권 하는 것도 그것도 원래 경기, 인천, 서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 혼자 던져버리잖아. 시범사업으로. 윤석열 총선 도와주겠다는 거고 윤석열한테 붙겠다는 소리죠. 한동훈은 안 돼요. 윤석열이 망가졌기 때문에 한동훈은 윤석열에 딸린 실뿐이 안 돼요. 바늘이 가는데 실이니까 한동훈은 무조건 안 돼요. 저것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윤석열과 국힘이 아부하는 거고 그 다음 홍준표도 안 돼요. 홍준표는 항상 그래 독고다이로 살아. 그렇다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럼 오세훈은 독고다이 아니에요? 오세훈 세력 없죠? 없어요. 그 김종인 씨가 간신히 서울시장 안철수 제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안철수도 독고다이죠.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안철수 초기에는 그 많던 멘토들 김종인 씨, 법전, 그 다음에 시골 의사, 박경철, 그 중새끼 하나 있었죠. 그런 놈 만나면 안 돼. 김민전 이런 애들 꽤 많았잖아요. 윤여준 그죠?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럼 안철수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들한테 그래도 세상에 그 스피커들이 있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고 사회에서 신망 맞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김종인 같은 사람이고 윤여준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간적인 사람들도 몇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그들이 다음 총선에 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그 유승민 같은 경우는 김종인 씨하고 아주 이렇게 막 아주 적대적인 관계예요. 홍준표 그 새끼는 뭐 계속 김종인 욕하잖아. 그죠? 그리고 오세훈은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얻어갈 거 가잖아. 서울시장. 그때 김종인 씨 없었으면은, 고고티브에 없었으면은, 오세훈 그 서울시장 안 됐어요. 응? 그때는 안철수를 주저앉힌 게, 참 미안하다라고 저도. 근데 그때는 그게 대세였으나, 그럼 앞으로 3년 후에 대선은 누가 갖고 갈 것이냐? 남은 건 오세훈이하고 안철수뿐이 없어요. 현재 인물 중에서. 만약에 저 홍정욱이라는, 그 하버드대 천재 홍정욱이라는 친구가 나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응? 홍정욱이. 난 항상 홍정욱 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홍정욱이 나오면 이준석 찍어내죠? 유승민 찍어내죠? 그거는 경제인이에요. 경제인. 홍정욱은. 경제학을 전공했고, 경제인이고, 정치도 해봤고, 그렇게 나오면 모르나. 현재 구도에서는 안철수인데, 그 안철수가 과오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낄낄 빠빠를 잘해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야 되는데 그게 대단히 부족해요.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뭐가 있어? 솔직히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냥 보좌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막 20년 30년 그거 뭐 연금 타면 되는 거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롱만 당하는 행국이죠. 그래 저번 주에 나온 이재명 너 말이야 단식 중단하고 나하고 붙자. 지금 이재명 사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는 좀 결집이 되고 있고 국민들은 아직 냉소적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재명의 단식은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왜? 아니 김기현이라는 놈이 오늘 9월 16일 밤늦게까지 보면은 제발 단식 좀 그만하세요. 단식 그만하시면 제가 여야 대표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끼어들죠. 이재명 단식 측에 이제 병원으로 안 옮기면은 오늘까지 17일째라 그러는데 용컨대 놈들도 이진복이 같은 애 강승규라는 같은 애 하나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물러날 거예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는 이 김원에 오지 마. 나는 분당감 나와바리 지킬 거야 하고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을 한 건 최대 실책이에요. 그때 내가 좀 화가 났는데 솔직히 그런 국민들한테 저런 거 지키려고 그래. 지금 나라가 말이야 아주 남마가 얽혀 있고 국정이 아주 엉망인데 민생은 고통스러운데 그 분당감 지키려고 이재명 끌어들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 댓글을 네이버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 다 들어가고 전부 다 안쳐서 조롱하는 뿐이 안. 지금 똥구멍 지금 무슨 소리야? 응? 지금 국정 난맥이 윤석열이가 일으킨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0% 정도 되잖아요. 30%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이 지지하는 거야. 보수라서. 실제로 윤석열이 20%도 안 돼요. 보수라도 할 수 없이 보수 30%가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정치 투쟁의 시대예요.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 공천받고 나서 공격하겠다? 안철수는 또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 천성적인 성격이 그렇더라고. 할 말은 하고 끊을 거 끊어야 돼요. 나중에 선거 나와가지고 그때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선거 나올 때는 너는 과거에 그럼 뭐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항상 선거 나오면은 초창에는 안철수 나와서 한번 밀어보다 하고 안철수 지지자들도 그렇고 중도층이 그러지만은 가면 갈수록 권력 투쟁에서 자꾸 밀리죠. 공학적으로 면에서. 안철수가 공학을 신경 안 쓴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이거 안철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오늘도.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 어제 나오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60% 이런 게 나오는데 부정평가 60% 나오는데 그것까지 같이 찍으려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 찍고 대단히 중요해요.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가
그게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온 게 윤석열 지지율이 뭐 부정이 60% 넘었다. 긍정이 31%로 또 급락했다. 그게 별로 회자가 되지 않고 인터넷 기자나 인터넷 기사판 뽑아내는 거 보면은 호감도가 나오죠. 차기 대권 주자 호감도, 비호감도. 그래서 오세훈이가 1등이고 한동훈이가 2등이고 꼴찌는 누구냐? 근데 유승민은 안 넣었어. 유승민하고 누구야 저기? 이준석은. 이거는 무작위로 갤럽은 전환을 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응답자들이 대답하는 거니까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명 중에서 이준석하고 유승민은 못 꼈다는 거야. 국민들이 판단할 적에. 그래 안철수가 다행히 8번째는 됐어. 됐는데 근데 이게 호감도 비호감도를 따지면은 또 지금 정권 중반기예요. 초반기 아닙니다. 정권 중반기인데 지난 정권이나 지난 여론조사를 봐도 대선 과정에 이 초기 여론조사, 중기 여론조사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데 호감도 비호감도가 들쑥날쑥하고 이게 언론에 누가 많이 나오느냐 그런 거로 가지고 막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김무성이 같은 경우 맨날 여론조사 대선 주자 1등이었는데 나중에 도장 들고 나르시 하다가 망가졌고 지금 황교안의 놈은 맨날 1등이었는데 단식하고 지랄 발광했는데 윤석열이가 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뽑아보면은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김동영, 이재명, 원희룡, 이낙연, 안철수. 다음 대선 때 이낙연이 나오면은 보수가 또 이겨요. 보수가 또 이겨요. 총선 완패에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또 이겨요. 이재명 이놈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김동연 같은 경우가 사람이 합리적이죠. 상식적이 합리적인데, 김동연도 파괴력이 없어요. 폭발력이 없고. 자,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원희룡, 안철수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면서 완벽하게 나가 떨어질 놈은 차기 대선 주자가 안 되는 놈은 보수권에서 그럼 보수는 또 망해요. 원희룡 간신과 한동훈 따가리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자꾸 기준이 된다 그러면 제 말은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릴 것 같으면 제가 방송을 다시 찍고 안 그렇다 그럴 거예요. 한동훈과 원희룡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꼬봉이기 때문에 정권 말기까지도 안 가요. 윤석열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거나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동훈과 원희룡 같이 감옥에 갈 팔자고. 그 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는 총기도 없고 그때 되면 벌써 얘가 70대 중반쯤 될걸? 70대 훨씬 넘었죠. 70한 두세 살 될걸요? 서너 살? 홍준표는 지금도 총기였는데 그때도 총기였고 홍준표는 지금 이상하게 늙은이한테만 인기가 있어요. 늙은이한테만. 그 다음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총기가 없고 정치의 맥을 이제 못 들어요. 얘는. 요새 나오는 메시지 봐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오세훈하고 안철수뿐이 안 남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세훈이 호감이 35%고 비호감이 48%인데 사실적으로 비호감이 제일 적은 애는 김동연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다 50%고 오세훈만 48%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철수가 항상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건 양쪽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 있다는 건데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 건데 그렇죠. 박은순한테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줬고 문재인한테 나중에 문재인한테 그냥 단일화해서 밀리니까 그냥 후락바락 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말이지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 거예요. 이거 안철수 자신이 개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난 안 봐요. 항상 난 이 사람은 진정성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면은 안철수의 강점은 중도층 아니에요. 중도층. 그죠? 중도층이고 합리적인 진보고 합리적인 보수 일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보면은 이 38 전당대회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을 지났는데
안철수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래 중도층도 지금 갈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합리적인 진보인 고고TV 같은 거 다 열나서 지금 이렇게 불따구가 나서 있고 탈진보 합리적인 진보들도 그래요. 도대체 안철수는 뭐 했어? 좋다 이거야. 오세훈 한동훈 저 원희룡 저것들은 윤석열 김건희에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정치 공작조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보수에 지지받죠. 그럼 안철수 당신은 뭐 했어? 민주당에서 튕겨나오고 중도로 하다가 보수로 넘어왔으면은 당신이 들어간 이유는 보수로 들어간 이유는 좌파 진보 좌파는 아니었고 진보 보수 진보 중도 그리고 보수로 들어갔으면은 보수의 부족한 점, 불합리한 점, 부패한 점, 비도덕적인 걸 깨려고 투쟁하러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언책하려고 그러느냐? 심지어 보수층인 이준석, 유승민도 또는 뭐 기웅이 같은 거 애도 그냥 할 말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안철수는 그런 말도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또 중도층으로부터 탈진보, 탈보수층까지 안철수가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 말을 계속하고 문제는 이거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유승민같이 지독하게 안 하고 또 이준석까지 조롱을 안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해야지만이 그 나중에 평가가 되는 거고 현재 평가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식으로 분당가면 수상할래. 아니 대권 주자가 안철수 맨날 대통령 선거에 나왔잖아. 10년 전부터. 대권 주자가 지역구 하나 신경 쓴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안철수 지지자들도 잘 아셔야 돼. 지역구를 가거나 갖지 않으나 갖는 게 낫죠. 물론 갖는 게 낫죠. 그러나 모든 걸 지금 말이지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엉망으로 되고 있다가 윤석열 지지율이 말이야 어떨 지금 뭐 대부분 지금 65% AR 조사는 부정이 긍정은 ARS나 편집조사나 전부 다 30% 초반인데 실질적으로 20%대고 그런데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 대변하지 않고 그냥 과학이나 본다고 그냥 자꾸 미국 가고 정책이나 개발한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지금 정책이 없어가지고 미국 출장 가서 유럽 출장 가서 과학 현장을 안 봐서 이 모양이 꼴이냐. 그렇죠.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줘야 돼요. 내 진짜 답답하더라고 요새.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에 어제 갤럽 여론조사 나온 안철수의 호감도가 20%뿐이 안 나오고 비호감도가 70%, 69%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고정적인 게 아니고 항상 바뀌는 거니. 항상 정치인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인구에 해자돼야 돼요. 사람의 입에. 그게 정치인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 안 하고 국회의장 활동이나 하겠다. 지역구나 지키겠다.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죠. 안철수도 모르진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이 난국을 뚫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돌파해야 되지? 어떻게 비판해야 되지? 그런 생각 없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마저 없다면은 내가 윤석열의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장으로 윤석열 정권에 잘되게 침묵해줘야 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나 원희룡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명심들 하시라고요.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하고 병립해가지고 좀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안철수 이야기만 또 했네요. 힘들어요. 고고TV 같이 이렇게 어느 누가 안철수를 이렇게 방송해 줍니까? 요새는 내가 500명 보나? 그 우파 유튜버 세리에도 들어가 보세요. 1, 2천, 3, 4천 명 뿐이 안 봐요. 그것들도. 그만큼 보수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안철수 화이팅! 안철수 지지자 화이팅!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안철수도 인식을 해야 돼요.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야 시작해야 돼요. 그거 말을 못하면 국민이 선택해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까지 하겠습니다.